자, 안녕하세요. 2024년도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ADSP 새로운 교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교재 출시를 기반을 통해서 우리 2024년도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ADSP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와 현재 23년도과 24년도에 바뀐 내용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그동안 39회차까지 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누적 기출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 시험과 교집합을 갖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검정 시험이 있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도 있고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 데이터 분석 전문가 시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교집합 관련된 기출문제도 활용을 하게 되고 전체적인 2000문제의 문제은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계된 문제 여러분 제공하는 것이 2024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교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과거에도 제공해드렸지만 유튜브에 등장하게 되는 핵심 요약 포인트 185개와 우리 매년 4회에 실시되고 있는 메타버스 라이브 강의도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험에는 데이터 검정 실기라 할 수 있는 R 관련된 부분 실기 과정은 없지만 여러분 해당되는 교재의 이론 파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R 기초 과정도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응시하게 되는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ADSP 과정 잠깐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의미는요, 데이터 이해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 기획도 하게 되고 분석 실무를 하게 되는 우리는 전문가를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라고 하게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이 바로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ADSP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새롭게 바뀐 형태라고 한다면 출제 방법, 유형이 변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단답형 문항이 존재가 했는데 2024년도부터는 우리 객관형 또는 선택형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과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ADSP 과정은 3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이해고요. 우리 10문항의 선택형 또는 객관형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목은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인데요. 전체 1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역시 공통적으로 객관형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 과정이고요. 3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계 50문항 중에서 우리 60점 만점, 한 문항이 2점이죠. 하게 되면 여러분 합격할 수 있는 것이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 과락 기준이 있어요. 우리 과락이 주로 이 과목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체 과목에서 40% 미만을 득점하게 되면 과락이 발생한다는 점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될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제 유형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출문제의 활용도가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39회차시까지 진행이 됐고 한 1,500, 600문제 정도가 이미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과거에는요, 23년도에는 단답형 문항이 존재를 했습니다. 10문항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10문항이 어느 정도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 단답형 문제만 그동안 출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난이도 조절을 하게 될 건데요. 아마 객관형 문항 또는 선택형 문항에서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에 등장하게는 교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CBT 문제은행 많이 이용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1과목과 2과목은 분량이 상당히 적어요. 학습 분량이 3과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난이도 조절을 1, 2, 3과목 중에서 바로 데이터 분석 파트라고 할 수 있는 3과목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과 교집합을 갖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또는 사회조사 분석사 등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걸 부탁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광범위한 출제 범위입니다.
우리 1과목에서는 시사적인 부분이 약간 등장하게 되고요. 한두 문항, 3과목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비가 필요한 것이 앞으로 2024년 이후에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기사와 같은 시험에서 출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권은 이론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론 파트마다 해당되는 출제 키워드가 우리 가중치가 별표로 표현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표가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 시험에서 1년 4번 시행하게 되는데 그만큼 가중치가 있는 키워드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2권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는 문제 요약과 기출 문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순서대로 학습을 하시면 한 번에 데이터 분석 전문가 합격하실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우리 과목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과목은 10문항 출제된다 했고 그중에 1과목은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데이터 이해 파트고요. 데이터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데이터와 정보, 지식, 지혜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포인트가 바로 데이터 이해고 이런 데이터가 누적이 되게 되면 특정 디스크, 물리적인 저장소에 우리는 저장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와 같은 개념,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등장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분석할 때 쓰는 저장소는 아니에요.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변환을 시켜서 저장하는 곳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하는데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이해 1장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장은 이와 같은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우리는 그걸 빅데이터라고 하게 되죠. 빅데이터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우리 기업에서는 해당되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지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2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맞는 키는 아니죠. 이와 같은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과 연계하는 과정, 우리 바로 2장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장에는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전략 인사이트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통해서 숨겨져 있는 패턴, 규칙,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과정이 있는 것이 바로 3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전문가, 인력을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게 돼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3장에 관련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듯 해당되는 1과목 데이터 이해 파트는 간혹 한두 문제의 시사성 있는 문제까지 출제된다라고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과목은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예요.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 기획을 할 거며 어떤 분석 방법론을 취할 거고 어떤 분석 프로젝트 로직을 갖게 될 것인지에 관련된 것이 4장 데이터 분석 기획의 이해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5장의 분석 마스터 플랜은 분석 과제가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수의 분석 과제가 도출이 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고 어떤 규칙, 규범이라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채용할지와 관련된 관리 프로세스와 관련된 것이 바로 5장 분석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장, 5장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가 1과목보다 학습 분량이 작아요. 하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한두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A4 반 페이지 정도 되는 개념 정리를 갖고 있는 것들이 다소 곳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바로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락률이 높아요. 그래서 꼼꼼히 해야 된다는 것도 미리 사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3과목의 데이터 분석 파트는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장 알기초와 데이터 마트는요. 우리 통계 패키지 파이썬도 있고 R도 있고 뭐 SPSS도 있고 SES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R로 다 해석하는 시험이 바로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R과 관련된 기초 파트 부분들 또한 우리 아까 데이터 웨어하우스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데이터 분석할 때 그 데이터를 모아둔 저장소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있고요. 그걸 좀 더 최적화된 저장소를 데이터 마트라고 해요. 근데 이와 같은 R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최적화된 데이터 형태로 저장을 할 때 파트가 바로 R 기초와 데이터 마트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장, 7장, 8장은 3가지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30문항 중에서 3과목은 3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6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0% 미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장의 통계 분석 파트는 전통적인 분석 파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해당되는 통계학 개론과 통계 분석, 우리 주성분 분석 또는 다차원 척도법, 이 포진에 있는 다별량 분석, 네 번째는 시계열 예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7장 통계 분석이고 전체 출제 비중 가중치는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장은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고요. 여러분이 쉽게 접하게 되는 머신러닝의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관련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8장은 전체 포지션 비율이 50%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ADSP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에 관련해서 간단한 OT 시간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강의의 목적이 하나 있다면요. 자, 이와 같은 ADSP는 모든 분야, 여러분 대학생,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여러분 학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직장인 또는 취준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취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에 관련된 것이 바로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데이터 검정해서 합격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념 영지가 돼야 돼요. 내 스스로가 답을 할 수 있고 깔끔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강의의 목적이고 제가 여러분과 강의할 때 꼭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본강의 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